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의 얘기잖아요. 근데 막상 AI가 정확히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막 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AI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는 있는데 정작 그 실체는 좀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AI가 대체 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모든 게 처음 시작됐던 그곳으로요. 자, 그럼 이 AI라는 개념이 맨 처음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 전만 해도요. 앨런 튜링 같은 천재들이 생각하는 기계를 연구하고는 있었지만 이걸 딱 부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연구 분야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1955년에 모든 게 바뀝니다. 다트머스 회의라는 곳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고 이 분야가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생긴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존 메카시가 내놓은 제안서에 담긴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학습이나 지능의 모든 특징은 원칙적으로 기계가 흉내낼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계산만 잘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담한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메카시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머리 써서 푸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기계가 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즉 학습하는 능력까지 갖춘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랑 자기 개선, 이 두 가지가 바로 AI의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AI라는 거대한 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1955년에 나온 그 제안서, 이게 그냥 좀 더 좋은 계산기를 만들자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기 7가지 목표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뇌를 흉내내고 우리처럼 말하고 스스로 개념을 만들고 심지어 창의성까지. 말 그대로 기계 속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AI라는 분야가 시작부터 얼마나 야심찼는지 이 목록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기계한테 지능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능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건 뭘까요? 지능이라는 게 사실 한 가지 능력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 사진만 잔뜩 보고도 처음 보는 호랑이를 쟤도 고양이과구나 하고 알아채는 일반화 능력. 또 부엌에서 연기가 나면 불났나? 하고 원인을 생각하는 추론 능력. 그리고 상대방 표정만 보고도 기분을 파악하는 인식 능력 같은 것들이요. AI가 하려는 게 바로 기계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원대한 꿈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AI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AI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약 인공지능인데요. 체스 챔피언을 이긴 컴퓨터, 딥블루처럼 특정 임무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강인공지능은 진짜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고 작동해서 우리 뇌의 비밀을 푸는 게 목표죠. 이건 아직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단계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중간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 작동 방식에서 영감을 얻긴 하지만 그걸 똑같이 복제하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접근법이 오늘날의 AI 혁명을 이끌고 있고요. 그 심장부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신러닝이 핵심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규칙을 컴퓨터에 직접 알려줘야 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하고요. 근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던져주고 네가 여기서 알아서 규칙을 찾아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에서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한테 강아지를 알아보게 만든다고 칩시다. 세상 모든 강아지의 특징을 글로 써서 프로그래밍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대신에 그냥 강아지 사진을 수만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강아지라는 건 대충 이런 패턴을 가졌구나 하고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생전 처음 보는 강아지 사진을 딱 봐도 이거 강아지네? 하고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I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죠. 알파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AI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인 거예요. 체스면 체스, 어떤 병을 진단하는 거면 진단. 딱 그 한 가지 문제만 풀도록 엄청난 양의 지식이랑 규칙을 넣어둔 시스템이죠. 하지만 알파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파고는 단순히 바둑 잘 두는 법을 주입받은 전문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기는 방법을 배워나간 범용학습 시스템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체스 프로그램은 죽었다 깨어나도 체스밖에 못 두잖아요. 그런데 알파고가 배운 그 학습하는 방법 자체는 바둑이 아닌 다른 어려운 문제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의 이 말이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쓴 방법은 범용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후변화 모델링이나 복잡한 질병 분석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희망한다. 보세요. 결국 게임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인류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알파고가 세상을 뒤흔든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간 지성의 마지막 보류라고 불렸던 바둑마저 정복한 인공지능.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AI는 과연 인류의 어떤 거대한 숙제를 다음으로 풀어내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그 시작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